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올해 32살 미혼남인 나는 현재 47살의 여자를 만나고 있다. 15살 연상이지만 원래 연상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녀를 알고 나서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지 돈벌이가 괜찮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뛰어들었다. 외숙모의 먼 친척인 박씨 아저씨 가게에서 일을 배웠다. 장사하는 사람치고는 점잖고 후덕했던 아저씨는 일주일에 선업을 벌어 가게로 나와 격리를 돌볼 만큼 열심히였다. 직원은 나 말고 2명이 더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랬는지 내게 터세를 부리지도 않았고 젊은 사람이 힘든 일을 선택했다며 기특하다고 오히려 좋아하고 챙겨줬다. 그곳의 일은 새벽 시장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농산물을 도소매로 팔고 정리하는 단순 노동이라 어렵지는 않았다. 농산물 유통 쪽은 자기 거래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거래선이 많아지면 그만큼 독립하기 쉬워진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몇 년간 일을 배우면서 좋은 물건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거래처 사장들에게 얼굴도 알려야만 했다. 1년 정도 일해보니 큰 돈 버는 패턴도 눈에 들어오고 사장이 자기 가게에서 1년만 더 일해주면 독립할 때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늦게 전화가 왔다. 사장이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있으니 빨리 오라는 것이다. 병원에 가보니 직원들과 아주머니가 이미 와 있었다. 사람들 표정만 얼핏 봐도 보통 일은 아닌 듯했다. 거래처에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는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동공이 풀려 가망이 없었다고 했다. 제대로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장례식을 치르고 2달도 되지 않아 직원들이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겠다며 아주머니에게 반협박을 했다. 결국 한 명은 독립을 하겠다고 나갔고 또 다른 한 명은 옆 가게에서 월급을 더 올려준다는 말에 스카우스되어 가게를 나갔다. 나만 남았다. 나는 주인 여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아주머니는 나만 있어준다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계속하겠다고 한다. 돌아가신 사장님이 남겨놓은 재산이 상당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건물 임대료만 받아도 먹고 살만하겠지만 그녀는 아저씨가 남겨놓은 걸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내가 함께하기로 했다. 그녀는 매일 출근은 했지만 돈에 관련된 거 빼고 다른 일들은 대부분 내가 다 알아서 해야만 했다. 그렇게 다시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아주머니는 말은 안 했지만 죽은 사람은 잊은 듯 요리 학원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며 전보다 생기 있게 생활했다. 어느 날 아침 창고에서 한참 물건들을 출고하기 위해 나르고 있는데 주인 여자가 다가와서는 쉬엄쉬엄해 땀을 왜 이리 많이 흘려 하며 가까이 와서 내가 좀 닦아 줄게 하면서 손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아 주길래 깜짝 놀랐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돌발 행동에 심쿵했다. 내가 대체 왜 이러지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아주머니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눈웃음도 자주 치고 점심때는 보양식을 사들고 와서 직접 밥을 차려주기도 했었다. 그리고 그저께는 창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와서는 일 끝나면 자기 집에 올라와서 밑반찬 만들어 놨으니 가져가라고 해서 일 마치고
그녀 집에 올라갔더니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별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가 거실에서 레깅스 차림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 내가 뻔히 올 줄 알면서도 그러는 거 보면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다. 그동안 의문이 점점 오해가 아니었다는 것으로 확신이 들기 시작하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3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연상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근데 생각해보니 결혼은 아가씨와 하더라도 연애 한 번쯤은 아주머니와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다. 휴무날 늦잠을 자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똥띵똥, 이 시간에 누구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고 입구에는 주인 여자가 서 있었다. 어머나 어머나,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많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뭐라도 좀 걸치고 올게요. 주인 여자는 연신 헛기침을 하며 민망해하고 나도 뻘쭘해서 어색해하고 있었다. 난 그 상황에서 왜 큰 웃음이 나오던지 참다 못해 크게 웃어버렸고 주인 여자도 그때서야 배시시 눈웃음을 쳤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니, 전화를 안 받길래 걱정돼서 왔지. 어제 생일이라고 친구들을 만나 신나게 놀고 들어와 깜빡했지. 충전을 안 시켰더니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내 생일이라고 손수 끓여낸 미역국과 밑반찬을 두고 잠시 앉았다. 부모님도 챙겨주지 않는 내 생일을 주인 여자가 챙겨주다니 감격스러웠다. 가게 일 보느라 고생이 많지. 아니요. 고생은 무슨. 생전에 사장님이 절 자식처럼 대해주셨는데 최소한의 의리는 지켜야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고맙긴요. 월급 받고 일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총각은 한창인데 왜 연애를 안 하는 거야? 저같이 무능한 남자를 만나 줄 사람이 어디겠어요? 대학도 못 나왔지. 흙수저에 벌어놓은 돈도 없는데 요즘 여자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요. 차는 못 타고, 아니냐 자가는 있느냐. 직업, 직장, 본가, 재산까지 저같이 월세방에 소형차 타고 다니는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왜, 난 총각이 좋은데. 그녀도 혼자 살게 되니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내 앞에서 계속해서 넋두리를 했다. 과부라는 소리가 왜 그리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그녀도 참 가여운 여자였다. 그래서 볼 때마다 뭔가 슬퍼 보이고 그네 보였나 보다. 오랜만에 꿀잠에 좋은 꿈도 꾸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때문에 다 날아갔지 뭐예요. 그래, 어떤 꿈이었는데? 미래의 여자친구 꿈이라고 했나 보지.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귀신 같네. 아니, 뭐 그냥. 사실은 아줌마랑 바닷가에 여행 가는 꿈 꿨어요. 그래, 꿈에 내가 나왔으면 그건 개꿈 아니야. 개꿈이라고 전혀 아닌데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데? 총각 때문에 내가 여기에 버티고 있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내 옆에 있어 줄 거지. 네. 제가 힘이 되어 드려야죠. 그녀와는 이제 가까이 만났고 한 달 전부터 그녀랑 있을 때 주 대화 내용은 결혼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연애하다가 1년 후쯤에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말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녀가 결혼하자며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벌써 인사를 나눴고, 최근에는 식사도 자주 했어요. 연상인 건 아시지만 15살 차란 건 아직 모르시고 저는 미혼이고 그녀는 재혼이라 처음에는 저희 집안에서도 엄청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 집안에서 결혼 승낙은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녀 집안에서 반대하는 것 같아요. 예상은 했지만 저번부터 그녀 집에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었는데 집안에 일이 생겼다며 몇 번 거절하더라도 졸라서 결국 인사드리러 갔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고 식사 중에도 거의 말씀도 없으셔서 대충 저를 마음에 안 드셔 하는 걸 눈치챘습니다. 인사드리고 나와서 그날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음날 연락해서 당신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니까 그녀가 그제서야 사실대로 말하더군요. 자기도 부모님한테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냈는데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졸라서 어렵게 그날 자리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정확하게 말씀드렸다고 얘기하더군요. 자세한 얘기는 나 상처받을까 봐 말 못하겠다라고 얼버무리고 대화를 끝내더니 아마 제 상황 얘기랑 저희 집안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녀 부모님이 생각하는 사위감으로는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아마도 나이 차 때문이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